안녕하세요. 애니웨이 코리안 한국어라면 곤대감이지 한국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어에 입문하는 외국어 학생 또는 한국 K-팝이나 K-드라마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회화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 또는 원어민으로서 한국어 문법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러한 그 강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해야 될 부분은 한국어에 있는 모음과 자음이 있다는 것은 잘 알 겁니다. 자,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그 자음은 현재 한국어의 자음은 19개로 돼 있고 모음은 21개로 돼 있어서 총 40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 소리 음자, 음문이나 음절, 어절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은 전부 소리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리가 되려고 하면은 그러면 자음 혼자서 발음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즉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자음은 혼자서 소리가 안 납니다. 거기에 모음이 반드시 있어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놓고 이러한 문자를 써놓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기역이라고 답을 할 건데 그 기역은 그냥 이 문자 기역이라고 하는 자음의 그 이름 호칭이지 이게 발음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역이라는 자음에 아라고 하는 모음을 붙여야 가라고 하는 이제 소리가 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우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자음들이 어느 위치에서 발음이 되는 거냐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의 그 발음이 나오는 그 이 입이나 어느 위치에서 발음이 나오냐는 것을 이렇게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본 것인데, 즉 여기에 있는 그 미음, 니은, 이응, 니을 마누라야 우리 저기에서 여러분들 기억에 좋게 하기 위해서 마누라야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저기로 해서 이 비음과 유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음이라는 것은 콧소리입니다. 코에서 나오는 소리가 미음, 니은, 이응이라고 하는 자음이 콧소리가 나오고 나머지 부분 바다 살자구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뭐냐고 하면은 이러한 비음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 그다음에 이빨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 이러한 것을 나오는 이러한 자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그 소리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위치가 여기에 그려져 있고 또 그 발음이 어디를 통해서 나오냐 하는 위치를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 모음과 자음은 다 아는데 그 모음과 자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음운이라고 합니다. 음운이라는 것은 소리 음자에다가 소리 운자인데, 즉 음소는 요거는 모음과 자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운소는 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의 고저, 높이, 그다음에 강약, 그다음에 길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에는 이 소리의 높이도 고저도 있고,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있고, 강한 거, 약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장단, 길고 짧은 게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기역이라는 자음과 아라고 하는 모음이 합쳐지면은 요거는 뭐냐고 하면 지금 음운입니다. 요것도 음운입니다. 그러면 둘이 음운과 음운이 합쳐지면은 뭐가 되느냐고 하면은 이 음절이 됩니다. 음절이 되는데 가라고 하는 한 음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절과 음절이 합쳐지면은 뭐가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단어. 여러분들 워드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기역과 아라고 하고 하는 붙어 있는 이 음절과
플러스 디귿이라고 하는 자음과 아라고 하는 모음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요게 음절이고 요게 음절입니다. 그럼 두 개의 음절이 합쳐지면은 무슨 단어가 생기냐라고 하면은 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는 것이고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면은 가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가다. 자, 가다라고 하는 것은 I go가 되는 것이죠. 나는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단어까지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단어와 단어가 합쳐지면은 뭐가 되느냐고 하면은 어절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어를 처음으로 배우거나 또는 하고 있는 학생들의 기초를 다시 다지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나는, 자 보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한국어를 저기를 할 때 한국 음식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라면을 하나 예를 들면은 나는 라면을 뭐 한다? 좋아한다. 자, 이렇게 썼다고 했을 때 요게 나하라고 하는 한 음절과 는이라고 하는 음절이 합쳐져서 뭐가 되냐면은 요게 이제 단어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 단어와 단어가 뭉쳐서 예를 들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 이제 어절이 됩니다. 그 어절이 뭉쳐져 요게 어절이 되는 겁니다. 요게 단어고 요게 한 단어씩입니다. 라면이라고 하는 단어와 명사와 을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여서 이게 이제 어절이 됐고 자, 이게 어절에 어절이 져 있어 이게 뭐냐고 한 이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즉 나는 라면을 좋아한다. 즉 나라고 하는 대명사에 는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어서 요게 뭐냐면 주어가 되고 요게 을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어서 목적어가 되고 좋아한다는 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이와 같이 자음과 모음이 합쳐서 뭐가 됐지요? 음절이 됐어요. 니은과 느니라고 하는 단어와 니은이 붙어서 이게 뭐가 되면 또 한 음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음절과 음절이 붙어서 나라고 하는 단어와 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어와 단어가 모여서 어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한국어에는 띄어쓰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라면을 좋아한다 이렇게 셋으로 쪼개져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되는 것이 이제 문장이 되는 언제 어절이 돼서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과 문장이 모여서 뭐가 되느냐 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한국어를 갖고 이 자음과 모음을 갖고 이제 이 단어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쉽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만들어진 단어가 문장 내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변화를 주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예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오늘 강의에서는 우리가 단어를 볼 때 이게 어떻게 발음되느냐 하는 것을 우선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글로 쓰여 있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의 차이를 아마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면은 자, 국물이라고 이렇게 써봅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라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은 라면 국물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이때 변하는 것은 국과 물은 어떻게 여러분들 귀에 들리십니까? 어떻게 들리냐고 하면은 이렇게 들립니다. 라면 국물로 들립니다. 자, 그러면은 국물이 왜 여러분들 귀에는 국물로 들리냐라고 하면은 그 기역을 발음을 하고 물을 발음할 때는 미음의 저기 발음을 할 때는 그 말을 만들어 놓는 그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아까 그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같이 발음을 만들 수 있는 위치가 같은 곳에서 발음이 나는 것이 편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왜 국과
국과 물을 써놓고 우리는 발음을 할 때 국물이라고 되느냐라고 하면은 발음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 위치가 소리가 나는 위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이제 잘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또 하나 그 나라의 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국화라고 합니다. 나라의 꽃. 국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들 귀에 들리냐 하면은 국화로 들립니다. 국화. 이건 왜냐하면은 기역을 발음을 하고 그다음에 히읗을 발음을 할 때는 아까 그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기억이 나는 발음 장소와 히읗이 발음 나는 장소가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국화 이렇게 되니까 쉬었다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고 연속해서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국화가 되는 것이죠. 즉 기억이 발음되는 그 장소하고 키읔이 발음되는 곳은 같은 위치에서 발음이 되기 때문에 국화로 하면은 연속해서 쉽게 발음을 할 수 있다, 소리를 낼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보십시오. 또 하나를 예를 들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와 같이 자음과 모음이 모여서 예를 들면은 음이 모여서 음절이 되는데 그 음절과 음절이 모여서 하나의 단어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어가 발음을 할 때, 즉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들을 때 어떻게 들리냐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칼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때 이거는 여러분 이거를 글자 쓰여 있는 그대로 발음을 하면은 칼날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칼날이 됩니다.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날이 칼날로 발음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쉽게 발음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멈추지 아니하고 여기선 잠깐 멈추는데 여기서는 연속해서 발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쉽다. 그건 왜 그러냐? 리을이라고 하는 그 나오는 위치가 발음을 하는 위치가 같은 위치에서 나기 때문에 칼날로 하면은 멈추지 아니하고 쉽게 발음이 된다. 또 한 예로 실라라고 하는 게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발음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니은이 발음되는 곳하고 리을이 발음되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라가 되는데 이거를 같은 위치에서 발음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서 발음이 되느냐? 실라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즉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러한 단어들의 이 받침,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종성이라고 하는데 이 종성이 변화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발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음하는 곳의 위치, 포지션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칼날이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발음할 때는 칼날, 실라가 아니고 실라 이렇게 연속해서 발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는 건데 이거를 전문 용어로 유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외국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무슨 유마니 무슨 전문적인 국어 문법의 용어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 받침이 바뀌어진다. 근데 왜 바뀌어지느냐라고 하면은 이 니은이 발음되는 위치하고 리을이 발음되는 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잠시 멈춰서 발음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같이 발음이 날 수 있는 니을이 나는 발음 장소에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실라가 되고 칼날이 아니고 칼라로 이렇게 발음이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이게 국물이 라면 국물이 이 국물이 어떻게 바뀌냐면 국물로 바뀌는 거다. 이제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국어 원어민들이 발음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라면 국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는 국물만 배웠다고 생각하면은 이걸 들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실은 이게 국어 문법에서는 의문론이라고 하는데 우리 원어민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소개를 했고 한 몇 주간은 이와 같이 의문 즉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발음이 나고 어떻게 자음과 자음이 만났을 때 즉 초성과 종성 그게 자음끼리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단어 자음이 변하는가를 이렇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와 같이 의문에 대해서 자음과 모음의 그 발음과 발음되는 위치 또는 왜 그 발음들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1차 소개를 드렸고 다음에는 좀 더 다른 예문을 갖고 그러한 변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국의 날씨는 가을의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주 좋은 환경에서 강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열심히 공부할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